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영철입니다. 오늘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보통 해외에 유명한 전시회가 있다고 하면 특히 1월 달에 하는 것이 남쇼라고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애나햄에서 열리는 어떤 큰 행사죠. 큰 전시회고 근데 남쇼의 특성은 뭐냐면 뮤지션들을 위한 어떤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기타리스트라든지 키보드, 드럼, 피아노, 다양한 그런 악기 연주자들을 위해서, 아니 보컬, 특히 이제 마이크라든지 헤드폰, 스피커, 모니터 스피커 이런 관련된 수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게 되는 쇼가 남쇼라고 있어요. 1월 달에 있고요. 2월 달에 하는 쇼가 유럽에서 하는 건데 ISE 쇼라고 있어요. ISE, Integrated System Europe이라고 하는 행사인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와 비디오 관련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는 행사예요. 근데 1월 달과 2월 달에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졌던 제품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네렉에서 나온 4420, 4430이라는 이 모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자가 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잠깐 이 4420, 4430에 대한 동영상이 있거든요. 보신 후에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SE라고 해서 Integrated System Europe이라고 하는 그런 대형 전 세계의 많은 제조사들이 참여하는 행사죠. 어떻게 보면 음향에 대한 메카는 유럽이죠. 영국, 독일, 프랑스, 또 네덜란드, 스위스 뭐 이런 곳에서 음향 장비, 스피커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를 많이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ISE 쇼 같은 경우는 오디오와 비디오 관련된 수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게 되는 쇼거든요. 그게 2020년 2월 11일서부터 14일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보시면 IS 2020에서 이제 홀이 15개 홀에서 전시회가 일어난 겁니다. 와, 우리나라 코바 같은 경우는 3개 홀이죠. 큰 홀, 그러니까 1층에는 큰 홀, 다음에 2층에 2개의 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코바 쇼를 전시회를 하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15개의 홀을 돌려서 전시회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전시 참여하는 업체가 1301개 업체예요. 1301개 업체가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 행사 기간 동안 참석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라면 11,268명. 와우, 정말 대단한 쇼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음향이라든지 영상에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곳인 거죠. 이것이 매년 2월 달에 이루어지는 행사죠. 자, 먼저 서두가 너무 길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4420, 4430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네릭에서 가장 핫했던 제품이 8000 시리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8000, 그러니까 8010, 8020, 8030. 이 모델은 그 사이즈마다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제일 작은 게 8010, 그다음에 2030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 사이즈죠. 이제 우퍼 드라이버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제네릭에서 나왔던 8000 시리즈가 가장 왜 핫했냐면 소리도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이 모양 자체가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유명했던 거는 그 나무 재질로 되어 있던 이런 형태에서 메탈 재질로 바뀐 거예요. 뭐 그 알루미늄 재질로 돼서 나왔고, 근데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저렴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희 방송국에서 꽤 많이 샀거든요. 막 다루기에 너무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많이 샀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렸던 제품이긴 해요. 자, 그 제네릭에서 4420, 4430이 나온 거예요. 그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잘 팔렸던 그 모델을 가지고 개혁과 같은 어떤 기술을 접목시켜서 나온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핵심적인 건 한 4가지를 뽑을 수 있겠죠. 근데 뭐 솔직히 말하면 3가지인 거죠. 지금 보시면 파워, 그러니까 POE를 지원한다고 한 거, 이걸 좀 이따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는 매니지먼트, 오픈 API를 지원한다고 해준 거예요. 오픈 API,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스마트 IP 매니저가 이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호를 전송을 AS67, 그다음에 단테 요런 걸 가지고 이제 신호 전송을 하는 거예요. 요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오디오는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스피커에 다른 게 안 들어가고 랜 케이블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요 관련해서 또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POE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POE, 다른 말로 얘기하면 파워 오브 이더넷의 약자인 거예요. 보통 이제 AOE라고 하면은 오디오 오브 이더넷,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POE, 파워 오브 이더넷. 그러니까 이더넷이라는 것을 랜 케이블에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랜 케이블 안에다가 전기를 집어넣어서 전송하는 거죠. 전기와 시그널을 같이 보내준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POE를 많이 썼던 장비가 뭐냐면 스위처예요, 스위처. 인터넷, 그러니까 이제 허브라든지 스위처 있잖아. 랜 케이블 막 꼽아가지고 여러 개 공유해서 쓰는 거. 이것을 많이 썼어요. 왜냐면 보통 건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AP라는 건 무선 공유기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여러 곳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전기선도 가야 되죠, 랜 케이블도 가야 되죠. 2개 선이 가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또 여러 군데에 다발적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정말 불편하거든요. 근데 POE 같은 경우는, 스위치 같은 경우는 전기와 네트워크가 같이 가니까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때 많이 사용했던 게 POE인데 스피커에 적용됐다라는 거예요. 스피커에. 와, 저는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보통 POE 같은 경우는 전기 용량이, 그러니까 출력이 한 15W?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 스피커를 구동하려고 하면 8000 시리즈에 보선 이 똑같은 게 8020 시리즈인데 8020 같은 경우는 출력이 50W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맞지가 않잖아요. 얘가 보낼 수 있는 출력은 15W 밖에 안 되는데 얘가 구동하는 스피커에 구동하는 출력은 50W라는 거죠. 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그림을 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이게 출력이라는 것 자체가 평상시, 그러니까 소리가 없었을 때의 그 출력하고 소리가 오디오가 있을 때 출력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오디오가 크면 클수록 출력 값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레벨의 그 전기를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피커가 소리 있을 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얘가 축적을 하는 거죠. 그 어떤 전기를 축적을 한 다음에 소리가 있었을 때 그것을 합산시켜서 출력을 내보내는 거, 그런 기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모은 다음에, 전기를 모은 다음에 출력으로 내보내 주는 거죠. 오디오 소스의 신호의 크기에 따라서. 그렇다면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피커에 랜 케이블 하나만 가면 전기와 시그널을 동시에 보내줄 수 있다는 거니까 정말 대박이죠. 특히 인스톨레이션 쪽에서는 대박인 거예요. 인스톨레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정관 방송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보통 건물에 실링 스피커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장에 붙어 있는 동그란 게 스피커들, 이런 것들이 실링 스피커인데,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에다가 설치를 해야 돼요. 여러 군데에다가. 근데 요거의 단점은 뭐냐? 음질이 별로 좋지 않아요. 하이 임피던스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음질이 좋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나 스피치 전달에는 곳곳에다 다 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장비는 고음질의 스피커를 여러 군데에다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기와 시그널을 동시에 보내주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더넷 통신을 하기 때문에 스위치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 군데에다 뿌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박이죠. 두 번째, 오디오 시그널을 네트워크, 그러니까 랜 케이블로 접속을 하니까, 랜으로 접속을 하니까, 이더넷 통신으로 접속을 하니까 오디오 시그널은 어떻게 디지털로 보내주는 거를 단테와 AS67로 사용한다고 해요.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오디오의 시그널 플로우가, 시그널이 대부분 다 단테 아니면 AS67이에요. 예전에는 마디다, 뭐다, 뭐 코브라넷이라든지 뭐 별의별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다 정리가 됐고요. 거의 단테 아니면 AS67 요 기준에, 스탠다드 기준에 맞춰 있는 제품만 쓰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믹서에서 나와가지고 스위치 허브 같은 거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이런 여러 어떤 디바이스를 표시를 했는데, 이 각각의 디바이스가 다 스피커로 생각하시면 돼요. 스피커로 다 보내준다는 거죠. 믹서에서는 어떤 소스원에서 보내준 거를 스위치 허브를 통해서 여러 군데에다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보내줄 수 있다는 거. 대박인 거죠. 자꾸 여러분들에게 대박 그러는데, 전 정말 이건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요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단테라든지 AS67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규정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단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쓰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 프로 오디 쪽에서 많이 쓰게 되는 거, 아니면 이제 레코딩실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쓰는 곳이 뭐냐면, 멀티 트랙 레코딩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멀티 트랙 레코딩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단테의 장점은 뭐냐면 PTP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프로토콜 중에 PTP 프로토콜, 프리시전 타임 프로토콜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냐면 보통 여러 개의 이제 그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싱크를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싱크로 소리가 나오거나 받거나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단점이 있었는데, 얘는 PTP 프로토콜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나온 네트워크는 PTP 프로토콜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단테가 지금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저희 방송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라베나라든지 라이브와이어, 큐렌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요. 각 제조사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는데, 서로 네트워크 다른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다 보니까 호환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S67이라고 어떤 스탠다드 프로토콜을 만들어 가지고 이종 간의 장비를 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단테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단테 프로토콜을 갖고 있는 애하고 이제 뭐 AS67을 기본으로 하는 라베나라든지 라이브와이어라든지 큐렌 이걸 쓰는 사람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같이 시그널을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AS67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 그런 건 있죠. 예를 들면 단테에서 AS67 지원하는 걸 전 채널 뭐 32채널, 50몇 채널 이걸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AS67에서는 뭐 거기서 한정되어 있는 것만 사용하는 그런 단점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나중에는 AS67의 기본 스탠다드가 돼서 모든 제조사들이 이렇게 모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거 같은 경우는 시그널 전송을 단테와 AS67로 지금 보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픈 API를 지원한대요. 이건 뭐냐면 오픈 A,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예요. 이게 뭐냐면, 보통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내가 어떤 개발하는 사람이요, 이 디바이스를 가지고 내가 어떤 원격에서 조절을 하고 세팅을 하고 컨피그레이션 잡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사에서 제공한 어떤 툴이 아니고서는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옛날에는. 그걸 이제 그러니까 펫의 API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요즘에 많은 제품들이 오픈 API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오픈 API를 지원을 해가지고 내가 원한다고 하면 내가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스피커, 믹서,
조명 이런 모든 것을 프로그램을 하는데 내가 이 프로그램 안에 오픈 API가 되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이 스피커를 어떤 컨피그레이션도 하고 때로는 거기 출력 조절도 하고 다양한 기능을 일단 내가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인스톨레이션 쪽에서는 대박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얘가 갖고 있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전관 방송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컨트롤러를 계속 디바이스를 계속 집어넣어 줘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이 스피커는 내가 프로그램을 하면 끝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면 끝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대박입니까? 네. 자, 요거 지금 보시면 도메인 매니저라고 있잖아요. 도메인 매니저가 그 뭐죠? 네트워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스피커 뭐 20개든 30개든 그 모든 스피커를 IP 어드레스를 다 줘가지고 세팅을 하고 조절을 하고 뭐 다양한 어떤 기능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느 스피커에서 어떻게 소리가 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세팅을 해야 되는지를 내가 임의로 다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인스톨레이션 쪽이니까 어떤 인테리어하고 잘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색상이 지원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거죠. 컬러풀한 모든 색상들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렉서블이라고 쓴 건 뭐냐면, 이걸 마운트를 시킬 때 어떤 부착을 할 거 아니에요. 벽에다 부착할 수도 있고요, 천장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행잉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 스피커를 설치를 한단 말이죠. 그 용도에 맞게끔 다양한 이게 블랑켓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제품은 정말로 인스톨레이션 입장에서는 축복인 거죠. 축복. 보통 우리가 카페나 이런 데를 가보면 스피커가 안 좋은 곳에 들어가면 정말 짜증날 때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막 찌그러지고 깨지고 막 이런 스피커로 들리는 소리를 들으면 그러니까 인상부터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좋은 레퍼런스 스피커거든요. 레퍼런스 모니터 스피커란 말이에요. 이 스피커, 좋은 음질의 스피커를 그쵸, 여러 군데다가 이제 설치를, 카페나 이런 데 설치한다고 하면 너무 좋죠. 아마도 이런 트렌드가 제네릭이 먼저 시작을 했으면 다른 제조사도 마찬가지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물건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어디 이제 자료를 보고 이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한 거지만, 기회가 되면 막상 제가 그 물건을 보게 될 기회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장비, 그러니까 모니터 스피커에 대해서 새로운 뉴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자,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자,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절대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또한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